국내 증시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하반기 기업 공개, IPO 시장도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부터 제도의 변화도 생겼다는데요.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또 하반기 IPO 시장은 어떨지 짚어보겠습니다. SK증권 나승두 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IPO 룰이 7월부터 바뀐다고 하는데 어떤 게 바뀐 건가요, 정확히? 일단 가장 큰 거는 이제 수요 예측을 참여하는 기관들이 이제 상장 이후에 주식을 단기간에 팔지 않도록 의무 보유 확약 기간을 늘리는 어떤 그런 제도가 가장 첫 번째로 언급이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주관사의 역할도 굉장히 강화시키는 어떤 그런 움직임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혜측에 참여하는 기관 투자자들의 어떤 자격에 대한 요건들도 계속해서 좀 제한하거나 강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지만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주관사들도 IPO 과정에서 책임지는 부분들을 조금 더 이제 명확하게 얘기를 하면서 상장 이후에 투자자들이 피해를 많이 보지 않을 수 있도록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측면으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그전에 있었던 파드나 이런 것들 때문에 검찰 가고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주관사가 좀 책임져라 이렇게 된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영향이 아예 없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뭔가 이제 투자자를 더 보호하는 장치들이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IPO 좀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올해 상반기 어땠나요? 사실 증시 수익률 자체는 굉장히 좋았는데 IPO 시장은 어땠나요? 일단 증시도 아마 돌이켜 보시면 한 4월 이후부터 증시가 반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고 그 앞에는 조금 등락을 반복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 월별로 좀 나눠서 살펴보면 이제 1월 달 같은 경우에 연초까지만 하더라도 상장 당일 이제 종가 기준 공모가를 하회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2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상장 당일날 수익률이 회복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 특히 이제 3월, 4월을 이제 저점으로 해서 증시가 관세 이슈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조정을 받았었기 때문에 그때를 저점으로 해서 이제 5월에 접어들면서부터는 확실히 신규 상장 기업들의 상장 이후 수익률이 좋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상장 당일날 주가 수익률이 가장 높고 그 이후에는 오히려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서 수익률이 좀 떨어지는 그런 패턴은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개월 의무 보유 기간을 만든 건가요? 네, 3개월 그리고 뭐 6개월 이제 의무 보유 확약을 안 했던 기관들은 조금 더 의무 보유를 해라라는 식으로 권고가 계속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원래 3개월, 6개월 이게 있었잖아요. 네. 과거에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네. 있고 그다음에 좀 확약을 오래 많이 길게 하는 데들은 물량을 많이 주고 네. 그다음에 짧게 하는 데는 조금 주고 뭐 네. 이런 거를 주관사가 마음대로 하지 않았었나요? 그렇게 했었는데 그거를 더 제도화시켜서 이제 의무 보유 확약 기간을 길게 가져가는 쪽에는 조금 더 유리하게 먼저 선배정을 한다든지 물량을 많이 배정을 한다든지 이제 그런 과정들을 이제는 제도화시키겠다라는 게 이번에 제도 개편안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주관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주관사가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이제 신의 성실 의무를 조금 더 이제 강화하는 더 그런 강화한다.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앞서 상반기 그 올해 상장한 종목들 그 주가 수익률을 저희가 간단히 봤는데 보니까 이제 종목별로 좀 편차가 있는데 혹시 수익률이 좋았던 기업들 어떤 특징이 있다라고 좀 어떻게 요약해 볼 수 있을까요? 가장 큰 차이라고 한다면 일단 기업 가치가 분명히 좀 낮게 형성이 되어 있는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투자 매력이 높게 보일 수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IPO 시장이 워낙 좀 힘들었었기 때문에 올해 신규 상장한 기업들 중에서는 너무 눈높이를 높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보수적인 이제 공모가를 제시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상장 이후에 좀 매력적인 어떤 그런 주가 흐름을 보였었고 사실 그것보다도 더 크게 영향을 미친 기업들이라고 한다면 전방 산업의 성장성이 확실하게 답보되는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증시에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뭐 AI 로봇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라든지 또는 이제 일반 소비자들의 관심이 가장 높은 그런 소비재라든지 그런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주가가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근데 저런 등락률이 근데 의미 없지 않나요? 왜냐하면 저렇게 등락률 좋은 거 한 주밖에 안 주잖아요. 일반 투자자분들이 참여하실 때는 그렇죠. 근데 이제 기관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물량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다방면으로 공모 청약을 이제 열심히 하시는 일반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한 주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예전과 달라진 거는 그동안 내가 증거금이 많아야만 많은 물량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래도 그 과정에서 IPO 제도 개선이 좀 이루어져서 이제는 균등 배정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주식을 배정받으면서 수익률을 좀 거둘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이긴 합니다.
합니다. 현재요. 네. 지금 특징을 보니까 코스닥 쪽이 좋네요, 확실히. 네. 뭐 로봇이라든지 AI 그쪽 기업들이 많이 상장을 한 거죠. 네, 성장 기업들이 아무래도 코스닥 쪽에 좀 많이 몰려 있다 보니까 물론 그 유가증권 시장에도 예년과 다르게 많은 기업들이 등장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코스닥 쪽에 상장한 기업들 중에서 이제 성장 산업, 기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주가 수익률이 좋았습니다. 코스피에서 달바글로벌은 화장품 아니에요? 맞습니다. 화장품인데 저는 이제 달바글로벌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그 달바라는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 파워, 그다음에 이제 소비자분들이 많이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소비재 기업이라는 측면에서 그 실적도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받았지만 그 모델 한혜진 씨가 광고한. 맞습니다. 네, 맞죠. 근데 한 가지 재밌는 점은 달바글로벌이 상장을 할 때 처음으로 이제 그 주주 우대 정책 서비스를 제시했던 기업이거든요. 네네. 예를 들어서 공모주 청약을 해서 우리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화장품을 할인 받을 수 있는 쿠폰을 제공해 드린다든지 그런 주주 우대 정책 서비스를 앞에 내걸고 상장을 했던 최초의 기업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좀 매력적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네요. 보통 IPO 같은 경우 개인이 개인별로 할 수도 있지만 IPO 펀드들, 특히 사모자산운용사들의 IPO 펀드들이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네. 그 다음에 계속 이슈가 됐었던 이제 그 펀드가 재간접을 하면서 더 물량을 많이 받는 좀 구조를 짜서 하는 펀드들이 네. 많았었고, 근데 네. 그것들도 이제 금지가 된 거라고 제가 들었는데 맞나요? 정확하게 말하면 금지가 됐다라기보다는 네. 말씀 주신 그 과정을 통해서 펀드의 자산이 이제 레버리지화가 많이 일어나게 되죠. 이제 그렇게 되면 수요 측에 엄밀히 말하면 이제 허수 참여가 많아지게 되고 너무 과도한 이제 수요 측의 과열 분위기를 양상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 자산이 어느 정도인가를 명확하게 측정을 해서 그 기준에 맞춰서 수요 측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느냐 안 주느냐를 지금 구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펀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공모 펀드, 그러니까 공모주에 투자를 하는 공모 펀드의 시장이 크면 클수록 일반 투자자분들이 앞서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모주를 많이 받기가 어려우니까 이 공모 펀드에 참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IPO 시장에 참여하는 그런 효과들을 많이 거둬야 되는데 사실 이 공모 펀드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그 펀드의 AUM이라고 하죠. 이 운용 자금이 계속해서 좀 축소되고 있는 분위기다 보니까 뭐 전반적으로 IPO 시장이 조금 소극적으로 변하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장 이번 7월 달에 지금 공모주 일정이 13개가 넘네요. 네. 지금 이거 좀 정리해서 알려주세요. 사실 네. 이것도 두 가지의 형태로 나눠서 봐야 된다라고 네. 생각이 되는데요. 왜 이제 13개나 많이 몰려 있나를 생각해 보면 분명 증시 강세의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증시가 좋은 흐름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이때를 이제 틈타서 상장하려고 시도하는 부분들도 분명 있겠습니다만 사실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그 전에 상반기 때 공모 일정을 준비했던 기업들 중에서는 이제 신고서 정정 같은 이유로 인해서 이제 공모 일정이 뒤로 연기된 그런 기업들도 분명 있다. 그리고 그 기업들이 축적되어 있다 보니까 7월 달에 많이 몰렸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이렇게 되게 되면 공모 일정이 중첩되게 되면 기관 투자자든 일반 투자자든 이제 일정에 따라서 모두 참여를 하기에는 약간 어려울 수도 있고 네. 선택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 그런 사례들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뭐 IPO 시장이 7월 달에 종목이 많다고 해서 정말 흥행을 할 거냐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약간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한편 7월 달에 등장하는 개별 기업들을 보면 조금 매력적인 기업들이 분명 있기 그래요? 때문에 개별 기업들 위주로는 큰 관심이 좀 집중될 것으로 예상이 지금 됩니다. 화면에 나오는 기업 중에서는 어느 쪽이 매력적이에요? 일단 대우조선이라는 기업이 대한조선. 대한조선이라는 기업이 가장 먼저 좀 눈에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일단 공모 자금 조달하는 규모라든지 기업 가치 규모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른 기업들과 대비해서 상당히 좀 큰 기업이고 그리고 올해는 이제 5번째로 유가증권 시장, 그 코스피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그런 기업이기도 합니다. 뭐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대한조선에 이제 아마 청약 참여하시려고 하시는 일반 투자자분들이 좀 많이 집중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버리지가 줄어들었으면 개인이 청약하면 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지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진 또 않아요? 네, 이미 수요 측에서 기관 투자자들한테 할당되어 있는 물량 자체가 뭐 1대1로 딱 매칭이 되는 거면은 이제 남는 물량을 이제 개인 투자자들한테 뭔가 좀 나눠준다 이런 그 전개가 가능할 텐데 지금 현재까지는 그래도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 측 참여 과정이 이제 1대 다의 이제 그
비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 알고 싶은 건 그거예요. 이렇게 바뀌어서 누가 제일 수혜를 보나. 그동안 못 받았던 데가 좀 더 많이 받는 애가 누굴까. 뭐 이런 게 알고 싶거든요. 물량적으로 많이 받고 적게 받고에 대한 문제보다는 네. 이제 상장 당일날 공모 청약을 충분히 하지 못한 일반 투자자분들께서 상장 당일날 주가가 튀니까 추격 매수를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추격 매수를 했을 때 바로 출회될 수 있는 그 이익 실현 가능 매물이 너무 많아 버리면 이제 추격 매수하신 분들은 바로 이제 손실로 전환되는 그렇죠.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단기간에 상장 직후의 주가의 변동성을 조금 더 완화시키고 안정적으로 이 기업이 이 주식 시장에 좀 그 연착륙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을 만들어 준다라는 데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근데 실제로 보면 이제 그러니까 신규 상장이잖아요. 네, IPO가. 네, 네. 그러면 이제 주식이 없잖아요, 시장에. 네, 네. 그러니까 솔직히 사서 올리면 네. 잘 올라가잖아요. 네. 팔 사람이 없으니까. 네. 그다음에 팔 사람도 3개월, 6개월로 뒤로 다 밀어버렸잖아요. 네. 그러면 단기간에 팔 사람 없는 거 알면 네. 오히려 매수세가 더 매수세가 집중돼서. 더 모여서 더 급등했다가 네. 그러면 이제 고평가가 되고 그럼 네. 누군가는 또 따라 산 사람은 누군가는 또 피해를 볼 수 있잖아요. 그거의 반대급부적인 부분을 생각해 보면 네. 이제 상장 전에 투자를 했던 전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작년과 올해 좀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인데 작년에는 상장 전에 투자했던 전문 투자자들이 바로 상장 직후에 물량을 내놓는 경우가 많이 없었는데 네. 요즘에는 그 전문 투자자들이 이제 그 자금 회수를 위해서 바로 내놓는 경우가 많이 생겼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수요 예측 과정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참여를 해서 수요 예측 물량을 받았을 때 상장 이후에 뭐 1개월이면 1개월이든 1개월, 3개월이든 3개월 갖고 있다가 이제 나중에 파는 그런 얘기들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아예 상장 전에 비상장 시절 때부터 투자를 했던 전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 상장하는 기업들은 거의 대부분이 그 이전에 투자한 그 투자자들이 상장 직후에 바로 팔 수 있게끔 물량들을 좀 풀어놓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락컵이 없이 게 없는 그냥 풀려 거예요.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또 그 일반적으로 공모주 투자를 하시는 일반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분들의 특성이 사실은 바로 공모 청약을 받으면 상장 당일날 정리하고 차익 실현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좀 큰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그 주식에 대한 매수세와 매도세 어디가 더 강하냐라고 놓고 봤을 때는 사실은 매도세가 조금 더 강한 것이 맞죠. 근데 이제 제도 개편이라는 걸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런 이 변동폭이라는 걸 최대한 좀 줄여보자. 너무 변동폭이 커지게 되면 일각에서는 이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 그런 부분들을 좀 줄여보자는 취지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당장 올해부터 올해가 아니 이번 달이죠. 그 IPO 시장 제도 개선안이 적용이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단기 차익 목적 네. 그 투자를 탈피하는 게 최우선이다. 네. 고강도 규제라고 하는데 그럼 달라지는 점을 알려주세요. 일단 그 시장 제도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이제 공개적으로 제시했던 데이터들을 좀 네. 살펴보면 이제 작년에는 평균 19% 수준에 머물렀었던 이제 의무 확약 비중이라는 것을 40%까지 그러니까 2배 끌어올리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네. 하고 있고 뭐 앞에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장 당일날 수익률이 가장 높고 바로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나오게 되면 이 주가의 변동폭이 좀 커지는 그런 예. 현상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 의무 확약 비중을 많이 좀 가져간다라는 얘기는 이 변동폭을 조금 줄이는 어떤 과정의 그 하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수요 측 참여하는 기관들의 어떤 그런 자격 요건을 강화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주관사, 그러니까 증권사들의 역할을 강조한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주관사들이 그냥 그 상장 주관 업무에 참여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상장 이후에 어떤 그 기업의 의무, 공시 의무라든지 이제 기업의 상장 이후에 그런 의무 과정들을 주관사가 계속해서 좀 팔로우업을 하면서 그거에 대한 책임감도 좀 가지고 가라라고 요구하는 것이 이번 제도 개편의 가장 좀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보통 IPO 시장이 저렇게 많이 상장을 하면 특히 코스닥이 굉장히 많이 상장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코스닥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일반적으로? 분명 영향을 미칩니다. 원래는 신규 상장 기업들이 많고 상장 폐지되는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적다라고 하면 그만큼 추가되는 기업만큼의 기업 가치가 코스닥 전체 시장에 더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 전체의 어떤 볼륨이 커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상위 그 가장 큰 라지캡 기업들 위주로 많이 좀 편성이 되어 있다 보니 많은 수의 기업들이 상장한 것에 비해서는 그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공모주 청약하려고 하시는 분들 지금 어떤 점을 좀 체크하면 좋을지도 알려주세요. 앞서서도 잠깐씩 예.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상장 직후에 충분한 물량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제 급격하게 추격 매수를 하시는 분들, 상장 네. 당일날 주가 변동성이 크니까 그거에 대한 단기 차익을 얻기 위해서 추격 매수하시는 분들은 올해 반복적으로 나타났던 신규 상장 기업들의 패턴이 상장 당일 주가 수익률이 가장 높고 그 뒤로는 줄고 좀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났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투자를 고려하신다라고 한다면 상장 이후에 거래되는 주식에 대한 추격 매수보다는 공모청약에 먼저 참여하시는 것이 일단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뭐 그것보다도 그냥 모든 기업들에 다 참여한다기보다는 이제 일부 전방 산업의 성장성이 높은 기업들 또는 실적의 안정성이 높은 기업들 그런 기업들 위주로 좀 목석 가리기를 철저하게 하셔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면은 앞서 저희가 달력 화면에서 보면은 아우토크립트라는 이건 어떤 기업이에요? 당장 이번 주 예정돼 있던데요. 아우토크립트도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한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기업 가치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금 많이 언급이 되고 그래요? 있죠. 네, 뭐 특정 기업 하나를 거론돼서 뭐라고 말씀드리긴 조금 네네네. 그렇습니다만 이제 고성장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상장 이전에 자금 조달을 하는 과정에서 높은 기업 가치를 평가받는 경우가 분명 있기 때문에 상장 과정에서 그 부분이 충분히 이제 증시에 녹아들어야 되는데 이제 너무 이제 높은 밸류를 평가받았던 기업들은 이제 상장 과정에서 약간 좀 너무 고평가라는 어떤 그런 평가를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그때그때마다 수요 측 결과나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